안녕하세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수강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100일 고전지의 심화과정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을 소개할 유아교육과 교수 최윤진입니다. 100일 고전지의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은 먼저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고전 101권을 소개하고, 두 번째는 교과목 개발 배경에 관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수업 계획안을 중심으로 수업 운영의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요. 마지막으로 100일 고전지의 심화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교수님들을 소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강동대학교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융합 통찰력 육성을 위해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고전 101권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고전 읽기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활발한 참여를 격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고전에 대한 관심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으로 명망 높은 여러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고전에 대한 독서를 통해 인성과 지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대학에서 추천하는 다양한 고전들이 있는데요. 우리 대학에서도 하버드 대학에서 추천하는 도서들을 토대로, 또한 국내 대학에서도 권장하고 있는 고전을 중심으로 사상 분야의 23권, 사회 분야의 25권, 역사, 지리, 과학 분야의 22권, 그리고 문학과 예술 분야에서 31권의 고전을 선정하여 학생들에게 독서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와 문명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고전 101권을 직접 읽고 깨달음을 얻는 경험을 가짐으로써 우리 강동대 학생들이 졸업 후에 미래 자신의 직업 세계에서 전문가로 성장하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 직장,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에서 리더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강동대학교에서는 2024년 1학기부터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고전 101권에서 핵심 고전을 선정하여 교양 교과목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교과목은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 과정이며 2024학년도 2학기에 처음 개설하고 있습니다. 지난 1학기에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기본과정 교과목을 개발하여 1학점 교양 필수 과목으로 운영하였고요. 이번 2학기부터는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교과목을 개설하였는데 2학점 교과목이고 교양 선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0일 고전지의 기본 과정에서는 13권의 고전을 소개하고 있고요. 100일 고전지의 심화 과정에서도 13개 고전을 심층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세계를 움직인 위대한 고전 101권 중에서 26권의 고전을 핵심 고전으로 선정하여 교양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각 교과목에서는 우리 대학의 서석해 총장님의 특강이 소개되고 있고, 특강을 통해서 융합 통찰력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그 의미를 함께 공감하고자 합니다. 지금 100일 고전지의 심화과정 수업을 수강하시는 학생들 중에는 지난 1학기에 100일 고전지의 기본과정 수업을 들으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요. 아니면 2학년과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분들은 100일 고전지의 기본과정을 수강하지 않고 이번 학기에 100일 고전지의 심화과정을 처음 듣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100일 고전지의 기본과정은
2024학년도 입학생에게는 교양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강해야 하지만 현재 2학년, 3학년,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은 100일 고전지의 기본과정 그리고 100일 고전지의 심화과정을 교양 선택으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고전지의 기본과정을 수강하지 않으신 학생분들을 위해 기본과정에 있는 13권의 고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립니다. 사상 분야에서는 성서와 대장경, 순수 이성 비판이 있고요. 사회 분야는 공산당 선언, 경제학, 정의란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역사 분야에는 역사서설, 역사란 무엇인가가 있고요. 과학 분야에는 혈액순환의 원리, 양자론의 물리적 기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학 분야에는 삼국지연의, 플루타르크 영웅전, 셰익스피어 4대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13개의 고전을 어쩌면 읽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고전의 책 이름과 저자가 누구인지를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슬라이드 윗줄 왼쪽부터 보면요. 이분은 모두 알고 계실 듯한데요. 그리스도 예수이시고 다음으로 고타마 시다르타가 본명인 부처님, 순수 이성 비판의 저자인 임마누엘 칸트, 그리고 공산당 선언의 저자 칼 마르크스입니다. 아랫줄 왼쪽부터 보면요. 경제학의 저자 사무엘슨이고요. 역사란 무엇인가를 쓴 에드워드 헬로 카, 약칭으로 E.H. 카 교수로 불리어지거든요. E.H. 카 교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우리에게 친숙할 것 같은데요.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현재 하버드 대학의 교수이신 마이클 샌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론의 물리적 기초를 발표한 하이젠베르그의 모습입니다. 갑자기 너무나 생소하기도 하고 무게감 있는 위인들의 사진을 보니 고전은 너무 어렵고 힘들어 라는 생각부터 먼저 밀려오는 것은 아닐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먼저 겁부터 내지 마시고요. 100일 고전지의 기본과정 수업에서는 13분의 여러 교수님들께서 각 고전을 쉽게 읽어볼 수 있도록 잘 소개해 주셨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고전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100일 고전지의 심화과정 수업을 소개하겠습니다. 100일 고전 심화과정 수업에서는 13권의 고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전의 학문적 분류와는 별개로 심화과정 참여 교수진들과 함께 토론하고 연구하면서 각 고전의 핵심 내용을 토대로 각 고전의 가치와 의미를 5가지로 범주화하였는데요. 이러한 순서대로 15주차 수업에서 각 고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범주는 심성의 수양으로 명명하였고요. 생활의 발견, 내훈, 목민심서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범주는 인간 탐구의 신기원으로 명명하고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과 찰스 다인의 종의 기원을 소개합니다. 세 번째 범주는 현실적 삶의 지혜로 명명했는데요. 우리의 이성을 개발하여 자신을 발전시키고 일상에서 처세를 깨닫는 시간으로 의미를 두고 방법서설, 육도 삼약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 범주는 인류 문명의 발전으로 명명하여 도전과 응전으로 통찰하고 있는 역사의 연구, 패러다임의 전환을 꾀하는 과학혁명의 구조,
그리고 국가 경영의 부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탐구한 국부론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범주는 동서양의 문화, 고전을 통해 인간과 삶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아라비안 나이트, 노인과 바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춘원 이강수 선생님의 사랑을 소개합니다. 백일고전지의 심화과정에서 소개하는 13권 고전의 저자들의 사진을 실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13권 중에서 읽어본 책의 제목도 있을 수 있고 모두 새롭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윗줄의 왼쪽부터 고전의 저자들의 탄생, 연도가 빠른 순서대로 몇 분의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첫 번째가 방법서설의 저자 17세기의 인물이죠. 르네 데카르트이고요. 다음은 국부론의 저자 애덤 스미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사상가로 알려진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고요. 다음은 종의 기원의 저자 찰스 다윈입니다. 그 다음은 어쩌면 이 사람은 본 것 같은데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유명한 정신분석학자이고 꿈의 해석의 저자인 지그문트 프로이드입니다. 아랫줄로 가서 역사의 연구를 저술한 아놀드 토인비, 사랑의 작가 춘원 이강수, 그리고 생활의 발견을 쓴 임어당이고요. 다음은 노인과 바다를 쓴 작가 어니스트 밀러 해밍웨이입니다. 마지막으로 과학혁명의 구조를 쓴 토마스 쿤입니다. 백일고전지의 심화과정 수업에서는 이상의 고전을 포함하여 전체 13권의 핵심 고전을 주차별로 담당 교수님들의 강의를 통해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다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백일고전지의 심화과정 수업을 수강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숙지하여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과목의 수업 유형은 2학점이고요. 15주차 온라인 수업으로 콘텐츠는 LMS에서 수강하시면 됩니다. 수업의 목표는 13권의 핵심 고전에 대한 심층적 탐구와 이해를 통해서 융합 통찰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주차별 수업 콘텐츠의 구성과 내용은 해당 고전의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고전을 통해 생각해 볼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과목의 평가 방식은 절대평가입니다. 구체적인 평가 내용은 출석 점수와 글쓰기 과제 이해를 제시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글쓰기 과제, 인상을 찡그리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에게 고전 수업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는 2가지 과제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글쓰기 과제는 30% 비율로 반영할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1주차부터 8주차까지 고전 수업을 들으시면 각 고전에서 제시하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교수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실 텐데요.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중에 이 주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라는 의견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잘 포착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LMS 과제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과제를 작성하는 양식은 제출하기 전에 미리 파일로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은 이 양식을 다운받으셔서 약 1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서
18주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글쓰기 과제는요, 15주차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이번 심화 과정에서 소개하고 있는 13권의 고전 중에서 여러분이 한 권을 선정하여 분량은 3페이지 내외입니다. 독후감을 작성하시고 LMS 과제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독후감을 작성하는 양식은 미리 파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이 양식에 독후감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학기 중에 여러 전공 수업을 듣고 많이 분주할 수 있다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설명을 들어보니 이 두 가지 과제는 충분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과목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과제를 통해서 여러분의 성적을 A, B, C, D 등급으로 변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만 성실하게 15주차에 탑재되는 온라인 콘텐츠 수업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2학점 과목이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LMS의 수강 시간에서 8시간 이상 미수강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F 처리가 되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요. 두 가지 글쓰기 과제도 제출 기한을 잘 지키셔서 LMS 과제함에 제출하시면은 이 과목을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이수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여러분 15주차에 제출하는 독후감 과제는요, 제가 슬라이드에도 별표로 표시를 했는데요. 우리 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관하는 100일 고전 독후감 경진대회에 여러분이 작성하신 독후감을 출품하면 보너스 점수를 부여하고자 하니 이 부분도 잘 기억하셔서 이왕에 독후감을 작성하는 것이니까요. 정성 들여서 쓰시고 경진대회에 출품도 하시고요. 만약 우수작으로 선정되면 여러분 기분 좋게 상금도 받을 수 있으니까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업을 들으시면서 온라인 영상에 탑재된 자료는 교수님들의 저작권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교수자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하시거나 외부에 유출하여 공유하는 것은 삼가해 주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첫 번째 글쓰기 과제에서 설명드린 고전 소개 영상에서 제시한 생각해 볼 문제의 예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7주차에 수강하게 되는 방법 서설에서 제시한 내용이니까요. 아하, 고전마다 이렇게 강의와 함께 생각해 볼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 이 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나의 생각을 쓰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00일 고전지의 심화 과정에서 소개하는 13권의 고전을 맡아서 강의해 주실 교수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의 발견, 내훈, 방법서설은 유아교육과의 최윤진 교수님이 강의하시고요. 목민심서, 역사의 연구는 사회복지과의 이은영 교수님, 꿈의 해석과 사랑은 유아교육과의 성영실 교수님, 종의 기원과 과학혁명의 구조는 간호학과의 윤순정 교수님이 강의하십니다. 그리고 육도 삼약은 물리치료과의 이원덕 교수님이 강의하시고요. 국부로는 글로컬 사회복지학부의 신원정 교수님, 그리고 아라비안 나이트, 노인과 바다, 이 부분은 유아교육과의 윤영순 교수님이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수강하고 있는 분반의 담당 교수님은 별도로 배정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속한 분반의 담당 교수님들께서 출결 관리나 과제, 평가 등 수업의 전반적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0일 고전지혜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이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과 공감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 고전 읽기를 방해하는 적들이라고 타이틀을 제시했는데요. 누구나 좋은 책을 읽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우리 주변에서 누구나 책을 읽고 독서 삼매경을 통해 생각을 나누고 더 좋은 삶의 지혜를 얻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왜 독서하는 습관으로부터 멀어진 것일까요? 여러분 각자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보시길 바랍니다. 제 생각은 슬라이드에도 표시를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가 넘쳐나는 그야말로 물질 만능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들은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좀 더 좋은 고가의 상품이나 명품을 선호하는 세태 속에서 외적인 모습에 치중하다 보니 나 자신의 내면의 모습, 그러니까 정신적 가치나 삶의 가치를 추구하는데 소홀하게 되고, 따라서 나의 영혼을 소비에 맡기고 살아가는데 중독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한 지식 정보의 홍수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발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매체를 일상적으로 활용하다 보니 어느새 미디어에 중독된 자신의 모습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한마디로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는지, 나를 둘러싼 세계는 개방된 그것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있는 세계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갇힌 세계를 벗어나서 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고전 읽기를 통해 그 방법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슬라이드 사진 속에 있는 청년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일까요? 저는 이번 100일 고전지의 수업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왜 고전을 읽는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내려보았습니다.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내 마음에 영양소를 채우고 충전하는 식량이 바로 좋은 책이라는 것. 그리고 고전은 생각하는 힘을 키운다. 무비판적으로, 관성적으로 세상 일을 쫓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판단력을 키우는 일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하여 고전을 읽으면서 내 삶의 지혜와 통찰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왜 고전을 읽는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100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수업의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겠습니다. 수강생 여러분 모두 이번 수업을 통해 고전과 더욱 친근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